안녕하세요. 화장품 비평가가 직접 써봤다. 이번에 제가 써본 제품은 바로 이 제품 SDC 스피큘 데일리 크림, 일명 스피큘 꾹꾹 크림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는데요. 2016년에 출시되어 지금까지 10만 개나 팔린 롱런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 팔렸는데 저는 왜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이 브랜드가 피부 관리실 위주로 유통되는 브랜드라서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품 역시 대중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강력한 필링 제품이라서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러나 입소문으로 꾸준히 팔리는 피부관리 고수들만의 유명템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직접 사서 써보기로 한 이유는 스피큘이 궁금해서예요. 스피큘은 피부 관리실에서 쓰는 해초 필링의 주성분인데요. 바다 생물인 해면의 골편을 미세 입자로 가공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면의 미세 뼈조각, 뼈가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으로는 탄산 칼슘 혹은 실리카로 이루어졌는데요. 입자의 모양이 독특합니다. 약 200 마이크로미터 길이의 미세한 침이 일자 모양, 십자 모양, 별 모양으로 연결된 형태예요. 공식 성분명은 하이드롤라이즈드 해면입니다. 스피큘은 많은 사람에게 생소하지만 사실 피부 관리실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활발히 사용해온 성분입니다. 스피큘에 몇 가지 식물 추출물이나 광물가루를 섞고 여기에 물이나 마사지를 도와주는 액제를 섞어서 각질 제거 시술을 해왔습니다. 일명 해초박피, aka 아쿠아필링, aka 알라딘 박피라고 불리는 피부 관리실 히트 아이템의 주 성분이 바로 스피큘입니다. 그런데 스피큘을 얼굴에 문질러서 박피를 하는 것은 물리적인 방식의 여러 스크럽 중에서도 굉장히 심하고 과혹한 방식이에요. 뾰족한 침을 얼굴에 굴려서 마사지를 하면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처가 생기겠죠. 원래 스크럽은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는 부드럽고 동그란 입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대중적인 스크럽 제품에는 곱게 가공한 설탕이나 소금을 쓰거나 곡물가루, 씨앗가루, 광물가루를 쓰거나 그것보다도 더 마일드하게 섬유송인 셀룰로스를 활용해서 때처럼 벗겨내는 고마주 필링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뾰족한 침가루를 얼굴에 문지르는 건 결코 권장할 만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피부 관리실은 문화가 좀 다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피부에 상처를 내서 한동안 얼굴이 붉어지고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더라도 그 후에 찾아오는 변화가 워낙 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가혹한 방식을 일부러 사용합니다. 특히 여드름이 있는 사람, 여드름 흉터가 있는 사람들이 해초 박피의 주 고객인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강력한 박피를 하면 각질이 사라지면서 모공이 열리고 피지가 원활하게 배출되어 여드름이 완화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고요. 또 박피로 피부에 상처를 내면 피부가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콜라겐을 왕성하게 만들어내서 반복적으로 하면 흉터가 옅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초 박피, 스피큘 박피는 지금도 피부 관리실에서 아주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어요. 인기가 워낙 많아서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해초 박피 세트도 여러 제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써본 이 제품은 해초 박피의 주 성분인 스피큘을 크림에 넣은 것입니다. 매일 바르는 크림에 소량의 스피큘을 넣어서 각질 관리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사용 방법도 적극적으로 문지르면서 마사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펴 바른 후에 꾹꾹 눌러서 바르라고 합니다. 미세 침이 피부를 돌아다니며 상처를 내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꾹꾹 눌러서 피부에 박히게 하는 방식으로 각질을 제거합니다. 이 방법으로 더불어 노리는 게 있는데요. 바로 피부 흡수율을 높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미세침이 피부에 박히면 그 틈으로 영양물질이 더 깊이 흡수될 수 있고 또 미세한 상처를 만들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는 원리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세 가지였어요. 과연 스피큘을 이렇게 기초 화장품으로 날마다 발라도 안전한 걸까?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피부에 박힌 스피큘은 어떻게 되는 걸까?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 아닐까? 이 세 가지 의문을 품고 이 제품을 직접 써봤습니다. 스피큘의 안전성에 대해 다른 논문이나 자료가 전혀 없어서 제가 직접 써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써본 바에 의하면 보통의 피부라면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피큘이 뾰족한 침 형태라서 피부를 심하게 자극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요. 워낙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크기가 작은 미세한 침이라서 조금 따끔따끔한 느낌만 있을 뿐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피부가 붉어질 정도로 강한 자극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혹은 피부 민감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저는 에센스에 섞어 희석한 후에 부드럽게 펴발라서 꾹꾹 누르는 방식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자극이 별로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문지르면서 바른다면 아무리 미세한 침이라도 상처가 날 것이고 피부가 붉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민한 피부라면 아무리 꾹꾹 누르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사용해도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도 피부가 예민한 사람, 따끔한 사용감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보통의 피부, 자극에 어느 정도 단련된 피부, 자극을 견딜 자신이 있는 피부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심할 것은 눈 주위는 피부가 얇고 예민하니까요. 특히 더 힘을 빼고 조심스럽게 발라야 하고요. 눈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피큘을 바른 후에 자외선 차단제나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자꾸 얼굴을 문지르게 되니까 낮보다는 밤에 바르는 게 좋습니다. 이 제품의 후기를 보면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트러블이 사라졌다, 피부톤이 맑아졌다, 광채 피부가 되었다,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요. 큰 효과가 없다는 리뷰도 있고 오히려 피부가 붉어졌다는 리뷰도 있습니다. 결국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의 경우는 저녁에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보면 피부톤이 상당히 맑아진 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스피큘의 효과인지 혹은 제품의 텍스처가 내는 시각적 효과인지는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바르는 동안 피부가 편안했고 붉은기가 올라오는 일도 없었고 각질이 정돈돼서 피부가 매끈해 보이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성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제품은 스피큘이 들어있다는 것 외에 나머지는 텍스처가 훌륭한 건성용의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발림성을 좋게 하는 질감 향산제가 여러 종류가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보습 성분, 진정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식물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스피큘의 자극을 완화하기 위해 보습과 진정에 신경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도가 워낙 높은 헤비 모이스처라이저라서 과연 여드름 피부가 그대로 사용해도 좋을지 의문이 듭니다.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성 테스트도 통과했다는데요. 저는 지성 피부가 사용할 때에는 이런 기름기가 많은 제품은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토너나 에센스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점도를 낮춰서 바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발랐는데요. 그렇게 바르면 스피큘의 함량이 낮아져서 각질 제거 효과는 감소하겠지만 그래도 여드름이 날 위험을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피큘은 해면의 뼈 조각이라고 말씀드렸죠. 뾰족한 고체가 피부에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피부 속으로 깊이 박히면 어쩌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직접 써보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짧고 가는 미세한 침이라서 각질층에만 살짝 박혀 있다가 세안을 하면 대부분 씻겨 내려갑니다. 일부 피부에 남는 것들도 각질층이 점점 위로 올라오고 탈락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피부관리실에서 강력한 박피를 하는 데 쓰이는 하이드롤라이즈드 해면, 즉 스피큐를 데일리 기초 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이것이 제가 이 제품을 써본 이유였는데요. 보통의 피부, 자극을 잘 견딜 자신이 있는 피부, 그리고 여러 제품을 써본 피부관리 고수들에게 괜찮은 제품입니다. 최근 스피큐리 대중적인 브랜드에 속속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단종되었지만 AHC, 한스킨, 엠프라니, 네이처 리퍼블릭 등에서 스피큐리 제품을 출시했고요. 센텔리안 24, 엘렌실라, 소 내추럴, 나인 위시스 등 수많은 브랜드에서 스피큐리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스피큐리 대중적인 성분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큐는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이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논문도 비교적 많이 내놓았고요. 제품도 한국이 가장 많습니다. 아마존에서 스피큐 제품을 몇 개 찾았는데 그것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 브랜드였어요. 해외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강력한 박피 문화가 없고 또 필링을 일상적으로 하지도 않아서 스피큐리 얼마나 세계로 뻗어나갈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꽤 가능성이 있는 차세대 K-뷰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 비평가가 직접 써봤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